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의 주식 고평가 멘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불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불안감이 커진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상승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닌 건지 불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한번 전략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디파인드랩스 대표 조동현입니다. 네, 두 분은 괜찮으시죠? 안 괜찮을 이유는 딱히. 그래요? 오늘 긴급 진단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 11만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상승 사이클 끝났나?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FOMC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트코인 11만 달러 산이 무너졌습니다. 금리 인하의 약발이 좀 들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4년 주기의 상승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냐. 그런 말들도 나오긴 한데 김 대표님께서는 이 뭔가 예상 밖의 하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하락 자체는 그렇게 아주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해서 또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이렇게 퍼져 있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거의 한 달 넘게. 그렇죠. 8월 초에 나왔으니까요. 예상이 됐었죠. 그렇죠.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금리를 많이 내리느냐가 사실 시장의 관건이었기 네네. 때문에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된 측면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금리를 계속 내려줄 거냐 네.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총 10명이 넘는 연준 인사들이 공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물론 이제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만 많은 연준 인사들이 이제 금리 한 번을 예방적으로 내렸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좀 많이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고용 데이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 또 데이터 이제 타령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이 돈을 대는 이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아주 이제 밝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연준 인사들의 좀 엇갈린 발언과 함께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약간은 좀 줄어드는 상황인 건 맞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두 분은 당연히 코인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 좀 버티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약간 발을 좀 빼셨나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런 말이 있죠. 네. 이제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네. 팔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막 궁금하시는데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예. 보유를 해도 되냐 아니면 이제는 끝인가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데 네. 아직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이제 코인을 계속 보유해도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코인 가격이 지금까지 상승한 견인했던 이유는 결국 ETF의 유입과 그다음에 네네. 기업들의 어떤 매수세가 동반돼서 이제 큰 상승을 일어났던 건데요. 그 이더리움 ETF나 비트코인 ETF에서 지금 현재 순유출이 이제 나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이게 유입됐던 거 대비해서 또 많은 양이 또 나가진 않았습니다. 또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10월 달에 알트코인 ETF도 있겠지만은 이더리움을 사모으는 이제 기업들이 지금 자산 운영을 하려는 시도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흔히 우리가 재무전략 기업이라고 해서 샤프링크나 아니면 비트마인 같은 이런 재무전략 기업들이 한창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자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미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규 자본을 조달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코인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주가에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시나리오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왜 빠졌냐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미국 주식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한 5분에 한 번씩 암호화폐 왜 빠졌나요?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도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대표님이 좀 명쾌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최근 한 2년의 움직임을 보면
오를 때도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좀 습성이 나타나고요. 좀 제일 예민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가장 예민한 위험 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주식 시장을 쭉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기대만큼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쵸. 또 생각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3분기 AI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네. 겨우겨우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AI 기업에 투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얘네가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도 네. 지금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연찮게 같은 시점에 모여서 제일 먼저 이제 유동성이 많은 암호화폐에서 탈출 행렬이 나타난 게 아닌가 네. 싶고요. 실제 가격 빠지는 걸 보면 11만 7천에서 2천으로 떨어졌을 때는 한 번에 확 빠졌습니다. 이때는 이런 어떤 미결제 약정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래들 중심의 움직임이 예. 좀 두드러졌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현물 시장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비트코인이 사실 뭐 이제 최근에 김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이나 주식에 비해서 좀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제 비평가가 뭐 암호화폐 버블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SNS에 올리긴 했는데 이게 정말 버블이 이제 좀 꼈던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금값도 버블이고요. 아, 그러니까요, 코인도 사실. 버블이고 예. 주식도 버블입니다. 아, 근데 전부 코인이 다, 좀 예.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못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작년 똑같은 시점에 이제 비교했을 때 한 예. 2배 정도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예. 못 오른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소외당한 코인들이 좀 많이 있죠. 네네. 그런 걸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코인 너무 안 간다 예.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버블이 낀 건 맞지만 뭐 네. 그렇게까지 좀 안 오른 건 아니다. 그렇죠. 아니 그 버블은 당연한 거고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이게 꺼질 위험이 있을까요? 버블이 조금? 항상 꺼질 위험이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 위험이 많을 때 네. 도망을 가는 것이 이제 현명한 투자인 것이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블이 많이 껴있고 또 위험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계속 트럼프는 연준을 자기가 장악해서 연속적으로 거의 내려라. 뭐 2% 정도 네네. 금리를 내려버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버블 무서워서 포지션을 안 잡고 있다가 2%가 금리가 내려가면 네. 이제 저는 수익을 못 보게 되잖아요. 아, 그걸 이게 또 이제 놓치게 되면 두려운 그 것이죠. 포모가 투자자. 제일 두렵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뭐가 남아있느냐 이게 또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미국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뭐 그런 가능성이나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클까요? 일단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편입한다 이런 얘기는 그 작년부터 이야기 그쵸. 나왔던 얘기고 그 미국의 세수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모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모멘텀은 사실 그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 ETF가 이제 10월 중순부터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확률로 이제 승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무 전략 기업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하나의 이벤트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하나의 트렌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을 재무전략 기업들이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어떤 알트코인도 모으고 있는데 이제 그 코인을 활용해서 인수금융 시장으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네. 결국 수많은 이제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은 거버넌스라는 걸 갖고 있고 그 거버넌스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많은 코인을 갖고 있냐예요. 그러면 많은 코인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스타트업들의 어떤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 자체가 기존 어떤 금융시장처럼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코인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충분한 모멘텀이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 뭐 전체적으로 짚어봤으니까요. 이제는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보여주시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알트코인입니다. 이게 뭐 기회일까 위기일까? 그냥 제가 제일 좀 기다렸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에도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 딱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일지 이게 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알트코인의 롱뷰를 제시하는 기회가 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많지가 않은 건데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약간 롱뷰를 가져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오른다라는 얘기가 네. 아니고 앞으로 조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알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이런 명확한 모멘텀을 주는 어떤 이벤트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알트코인이 올라갈까? 가령 DAT 기업이 새로 생겨서 어떤 이 디지털 자산을 담게 되면 그 네.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던 것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DAT 기업들이 어떤 것이 생길 거고 또 어떤 알트코인 ETF가 생겨서 네. 모멘텀을 만들 건지 같은 것들을 저희는 좀 자세히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다음 주부터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코인 시장은 또 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 기간에도 열심히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연속적인 좀 거래 속에서 뭐 한국장은 또 쉬고 하니까 어떤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좀 어떤 시장이 좀 전개가 될까요? 10월은 모두가 이제 예.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상승장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긴 어떤 휴일이 있지만은 예. 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들은 이때 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은 또 유동성이 굉장히 또 풍부한 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트 시장이 다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 ETF가 잘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솔라나부터 리플 더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알트코인 ETF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출시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또 주목을 한 번 더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알트 시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앞서 말씀하신 ETF 호재도 있긴 했는데 이거는 뭐 상승을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슈였을까요? ETF 호재가 있긴 했는데 ETF의 다른 기타 호재들과 네. 이제 승인 여부는 굉장히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TF가 승인이 되느냐 안 네.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지금 주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은 이 POS 블록체인들의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포함한 ETF가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이슈입니다. 특히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가격이 좀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DAT 기업들이 많이 사면 또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뭐 핀라라든지 네. 이런 규제 기관들이 DAT 기업들 중에서 좀 문제성 있는 경영을 하는 곳들을 들여다보겠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그러네요. 아주 밝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호재, DAT 기업들이 마음 놓고 좀 코인을 담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추석 기간에 좀 알트 시장 네. 롱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근거가 좀 있을까요? 추석 기간의 알트 시장이 롱이라기보다는 일단 10월 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상승의 어떤 이 케이스가 많았던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ETF 이슈 자체가 10월 달에 대부분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빠른 것들은 10월 초부터 승인이 차근차근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ETF 같은 경우도 뭐 거의 11월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기간에는 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이거는 엉뚱한 부분이기도 네. 하지만 추석 기간에 주식 투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뭔가 투자 활동을 하려면 그 코인 쪽으로. 네, 돈 빼셔서 코인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래의 대부분은 굉장히 단타성이고 아하. 굉장히 어떤 트렌디한 네. 그런 이제 뭐 민코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걱정하셨을 텐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두 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 짚어봤고요. 저희 다음 코너는 CEO 인사이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프로젝트일지 바로 만나보러 갈게요. 네, CEO 인사이트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또 인사이트는 무브 인더스트리인데요. 토라비 CEO와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 대표님께 먼저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조 대표님, 오늘의 이제 CEO 인사이트는 무브 인더스트리인데 이게 뭐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일단 무브 인더스트리는 리브랜딩한 이름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처음 나왔었던 이유는 이제 앱토스의 레이어 2를 만들겠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는 레이어 1인 다른 체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리브랜딩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존의 이제 여러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RWA 시장, 즉 기존 금융 상품들을 블록체인에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브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토라비 CEO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비전과 소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So hi, so we are going to interview you today. So what is Move Industry about and what the role that you're playing as CEO in building the people's chain? Yeah, of course. My name is Tarabi. I'm the CEO here at Movement. Obviously, Movement is a Move-based blockchain. And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the Move language was created in 2019 by Facebook. So at that time, Mark Zuckerberg, the CEO of Facebook, he had a decision. He can either create his own blockchain or he can essentially use the Solidity language, which already existed, and try to fix it. And so I guess his team, they got together and they decided we're going to just rebuild the language from the ground up. They spent billions of dollars in R&D. And so what we are is we are a brainchild of the Move language and of that project. And so as CEO, my job is essentially to set the vision and to get the hands of the masses on crypto. And so that's essentially what I'm focused on. So obviously what we've seen a lot in crypto is there's an extractive element where people will go into a community and they'll take. From our perspective, we want to flip it on its head. So what we want to do is when we go into a community, we want to provide value. And another aspect of building in crypto is there's a strong bias towards Americans and Europeans. And so only Americans, Europeans are able to get funding. Here at Movement, we enable and support any builders. We have builders from Vietnam, from Turkey, from Nigeria, from Korea, from Taiwan, Taipei, like all around the world, we have builders. And our job is to make sure that they can succeed. And so for us, that's what it means to be the people's chain, a chain where anyone can come and have a fair chance at success. 네, 이 대중들의 암호화폐 접근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적에 상관없이 전 세계 이제 모든 빌더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더스트리만의 차별점은 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So, what differentiates Move Industry from other blockchain competitors with their Layer 1 evolutions and also with Move 2.0? That's a great question. So obviously there's no shortage of chains or projects out there. Now, specifically when it comes to the Move language, there's only a handful of layer 1 blockchains that are utilizing the Move language. Now, I can go into the details of the Move language, but as I mentioned before, it was developed by Facebook specifically for crypto use cases. And so I can go down that path, but more importantly, the tech is not going to be your moat, right? So when, for example, you have an iPhone, you have an Android. If I gave you a phone that was 5% better, would you swap out your phone? Probably not, right? It'd have to be 10 times better or 5 times better for you to actually consider changing. Now, the reason why you do like a phone or why you do buy a pair of shoes is because it's comfortable and it looks nice and it feels good. And so that's what our focus is going to be, is being a user-centric, mobile-friendly
blockchain. And so I do think that is going to be a differentiating factor. Now, there are other metrics that are really important to us, like number of users and daily active users, monthly active users. But ultimately, what we're going for are the people who have not already started using crypto and understanding crypto. So we're going for the next 100 million users, and everything we do is going to be to bring them on board and solve problems for them. 네, 이 무브만의 차별점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모바일 중심적인 블록체인을 좀 지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사용자를 유입시키고 그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무브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기대되는 건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makes you excited about Move industry and what's the next roadmap for Move industry? Yeah, so I think in terms of what we're excited about, number one is launching the L1. Now, the reason why we're able to do it is because we were able to bring a lot of talent. So our CTO, Young, he was actually one of the original guardians at Diem and Libra, which was a Facebook project. He also was one of the founding engineers at another very big crypto project, and we're very lucky to bring him along. And with him, obviously, he's brought several other former Facebook fame engineers, and they've been able to really bolster the network. And this is why we feel so confident in launching an L1. And so number one is from the tech side, and number two is from the BD side, from the business development, because we found so much traction here in Korea. Last year, we were a title sponsor at KBW. This year, we have our event as well, and we plan to continue this. And obviously, with the Seoul Hub, it's going to be easier because we're going to be holding monthly and bi-monthly events every single month. Okay, so this would be the last question. What achievements has Move industry made in Korea so far? And on top of the hubs, what are you planning to achieve in Korea in the next few years? Yeah, so part of the hubs is also to understand the average Korean, right? And what are their needs, what are their wants? And historically, a lot of projects, what they've done is they come to Korea before they launch their token because they know that Korea is a heavy traders market, right? I believe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t's number 2 in the world. But what happens is once they launch their token, they kind of forget about Korea. For us, we want to do the opposite, right? We want to go to the community that's been so supportive of us, and we want to provide value to them, which is why, again, we're launching the Seoul Hub, and we're going to be dedicating 2 validators with which all the profits will go back into the ecosystem and back into Korea and helping educate builders and help support them in getting funding. And so in terms of what we want to achieve in Korea, honestly, it's just to support people and find cool use cases. And so that's going to happen by working more closely with Koreans on the ground and working with builders. And so I'm not going to come to Korea and tell them what they should be doing. I want to talk to them and understand how we can provide value to them. 네, 무브먼트는 지금 2가지 핵심 분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레이어 1의 론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의 사업, 이 BD 개발 확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무브 인더스트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your valuable time today. 오늘은 무브 인더스트리의 토라비 CEO와 함께했습니다. 네, CEO 인사이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하락이 나오는 만큼 많은 분들 좀 불안하실 텐데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또 말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잘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 매경 유튜브 채널에 저희 영상 올라가니까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투자자분들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